추석을 앞두고 시골 오일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태풍까지 지나가면서 명절 대목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추석을 맞은 오일장은 명절 분위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소멸했지만 또 다음 태풍이 기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관통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들이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우려됩니다. 지난 6일 저녁 의정부 밀락 2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 보수를 받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기간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골 오일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물가 상승에 태풍까지 지나가면서 명절 대목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추석을 맞은 오일장은 명절 분위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풍경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장이 섰다는 양주 덕정 오일장.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웁니다. 제사상에 올려버리기는 저게 약하잖아. 약하니까 이거로 지내는 거야. 모양으로 지내는 거야. 어머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추석 차례상에 올릴 큼직한 사과 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반짝반짝 윤기 나는 햇밤과 녹색 빛이 영롱한 대추는 시골 오일장의 정취를 더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마트 이런 데보다는 이런 재래시장이 훨씬 싸고 물건도 다양해서요. 그 일부러 저는 항상 이거 이용해요. 그리고 여기 덕정 오일장이 이런 게 아주 다양한 게 많다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장바구니는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명절을 맞아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애들 오니까 좋죠. 애들 오고 또 어머님이랑도 다 올라오시니까 시골에서. 갈비 좋아해서 그거 하고 꽃게장 하고 잡채 사라다 그런 종류를 좋아해요 애들이. 상인들은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명절 직전 태풍이 지나가면서 추석 대목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민족 최대 명절인 만큼 손님 맞이에 흥을 내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좀 안 좋은데 추석이라 조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대형마트에 밀려 자리를 잃고 있는 시골 오일장.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골 장터에는 한가위의 풍성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는 모두 14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는 토사 유출 2건, 가로수 전도 141건 등 143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사유시설의 경우 광주시 반지하 주택 한 가구가 일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 통제는 세월교 79곳, 일반도로 5곳, 둔치 주차장 32곳, 하천 산책로 35곳 등 170곳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60여 곳이 출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소멸했지만 또 다음 태풍이 기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관통해 큰 피해를 낳았던 태풍들이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맹소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 흰남노가 이제 과거 루사와 매미에 비견될 만큼 위협적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규모를 볼 때 과거와 좀 비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20년 전의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집중호우라든지 강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화되고 있는 이런 날씨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태세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실시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보가 더해져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좀 추가적인 피해가 태풍의 규모보다 좀 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모두 물러가고 난 다음에 피해 금액과 인명 피해는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규모 정도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하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동안 위협적인 태풍들이 모두 가을에 찾아왔기 때문인데 여름보다 더 강한 가을 태풍의 위력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태풍은 결국에는 뜨거운 이제 해수 온도에서 발생하는 열과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거대한 그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이제 해수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월이 되면은 이 육지 쪽은 이제 가을을 맞이하지만 이 바다의 경우에는 반대로 9월이 돼야 이 내륙 지역의 한여름과 같은 뜨거운 해수 온도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이 좀 더 막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흰남노도 그랬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가까운 부근에서 태풍이 만들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뜨거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태풍 발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위치까지도 북상을 한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한반도로 진입하기에 좀 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그런 가을 태풍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 태풍은 일단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로 진입할 경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더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을 태풍에 좀 더 대비가 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가을 태풍에 대해서 12호 태풍 무이파 그리고 13호 태풍 무르복 발생 가능성과 이동 경로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과거 30년 평균치의 개수로 봤을 때 태풍은 한 해에 25개 정도 보통 발생합니다. 근데 올해 11번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 14개의 태풍이 좀 더 발달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가을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좀 태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언제 몇 개 더 발생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 이 고수원 해역 부분에 열대 소용돌이가 관측이 되고 태풍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풍과 관련한 예보가 나왔을 때 이번처럼 시시각각 기상청의 정보를 최대한 신뢰해 주시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흰남노와 같은 역대급 태풍이 다가와도 과거와 같은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32분쯤 의정부시 밀락 2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목격자들은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이 오늘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 보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소각장에선 소각로 정비와 노후 배관 교체, 이송 컨베이어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반입될 예정이며 수도권 매립 등을 통해 분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작년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에 따라
총량 초과 시 반입 수수료 초과 부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시는 시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은 20년 넘게 운영 중이며 연 2회 정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6대 포천시 의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6대 의회는 의원들의 단합과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임종훈 의원은 재선으로 입성하면서 지난 5대에 이어 6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의원이다. 오늘은 임종훈 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훈입니다. 초선 때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책무는 정말 생소하고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초선 의원답게 열정과 의욕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은 포천시 전반적인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 규모, 정책, 현안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하고요. 재선 의원으로서는 그런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련함을 갖고 오직 포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장 역할은 의회 업무 그리고 의회 사무과 소관 사항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5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6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5대 의회 때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6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면서 의원들과 소통, 화합을 도모하며 또 시의회 소속 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멋지고 활발한 의정활동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역세권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육군당 부지 반환으로 반환 부진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가스 확충, 상하수도 확충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거고요. 또 교육, 문화 등 이런 정주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우리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먼저 포천 시민을 위해 포천시 구석구석 발로 뛰겠다는 초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임종훈 시의원 정말 포천시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인정해 주셔서 무소속 후보인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포천시 발전과 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어주신 세금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러한 세금들이 잘 감시될 수 있는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5대 의회 때 1200건이라는 민원일지를 썼는데요. 6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민원일지를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